2018년부터 계속 책을 냈는데 2018년까지 낸 책은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2021년 상황이 되니까 살지 말지에 대한 경계선이 좀 모호해졌거든요. 가격 부담이 너무 높아졌다 보니 개인적으로 23년을 고점으로 보고 있다 보니 지금 사는 게 맞냐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전망대로 22, 3년까지 상승하면 8, 9년 상승, 역대 최장기간 상승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이 있듯이 지금 상황은 법원은 맞다. 다만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보는 입장이거든요. 좀 너무 먼 미래지만 28년 전후를 중장기 저점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전망대로 23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서울 부동산이 지금까지 5년 이상 하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장기 하락을 용인할 정부는 어디에도 없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서울 부동산이 장기간 하락을 하면 이제 내수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부양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고 마침 2027년은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 하락장이 있다면 27년에는 그 어떤 당의 대선 후보들도 부양책을 꺼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심리가 다시 반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 수년간 재건축을 많이 억제를 해왔죠. 서울에서 재건축 연한이 다다른 단지 비중이 2019년에 22%였거든요. 그 정도면 정치인들이 재건축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비중이었는데 2025년에는 그 비중이 33%까지 올라서기 때문에 묵살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오고 2030년에는 과반이 넘습니다. 이게 계속 재건축 억제하면 재건축 단지 비중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재건축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어떠한 정치인도. 근데 이제 압력밥솥이 이제 압력을 중간중간에 빼놔야 안 터지잖아요. 근데 지금 재건축을 계속 틀어막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재건축을 풀어놓지 않으면 압력을 풀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오케이 재건축 해줄게 이렇게 풀어버리면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대규모 멸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고 특히 2027년 대선 제가 보기엔 모든 후보들이 재건축 활성화를 꺼내들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재건축이 이제 붐이 확실히 일어나면 이제 대규모 멸실이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또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가 올해부터 재건축 연한에 다다르는 단지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여건의 단지도 많지만 1기 신도시 규모상 이들이 표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지자체도 주택 정비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 평균적으로는 9년이 걸리다라는 건데요. 건축기간 2.5년 제외하면 정비 사업 시작해서 멸실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6, 7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1기 신도시에 대입해보면 올해부터 정비 사업을 많이 시작한 단지들이 있다. 그러면 2028년부터 멸실이 시작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28년 전후를 기다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만 하락장에서 집을 사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심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은데 이때 팁이라면 서울 부동산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장기 하락장을 겪다가 반등했을 때 1년 정도 반등하면 그 이후로는 늘 3, 4년 동안 더 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하락하다가 1년 동안 반등하면 이때 들어가도 최소한 발바닥 아니지만 무릎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8년까지 기다리는 거의 단점은 그 기간 동안 무주택을 잇는 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전월세 가격이 또 오를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견뎌낼 각오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산도 만약 23년에 찍고 내려가면 지금 사서 23년에 팔면 2년만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럼 결국은 장기 보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지금 가격을 회복하고 더 오를 날이 오겠지만 좀 그 기다림 기간도 상당히 고통스러워서 지금이 사실은 되게 가장 애매한 시기라고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부동산에서 핵심지로 다가가라.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핵심지 접근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생존의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가장 비근한 사례로 일본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 일본이 이제 도쿄와 수도권 지역, 도쿄와 오사카 이 차이가 2005년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벌어지는 이유는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봤을 때 일본의 인구가 현대에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해거든요. 그리고 2010년까지 좀 정체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 본격적인 감소를 했는데 인구가 감소가 시작되니까 도쿄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여기 있으면 인프라가 없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된 건 의료 인프라 붕괴부터가 가장 치명적인데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고령자분들이 그 지역에 살 수 없게 되거든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좀 더 의료 인프라가 있는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저수지도 보면은 이제 평소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예를 들면 저수지 가뭄이 오면 가장자리부터 말라붙잖아요.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자칫 잘못하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웅덩이에 갇혀서 이제 죽는 상황. 물고기가 이제 두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물이 풍부한 저수지 중앙으로 몰려가야 되겠구나.
부동산으로 치면 핵심지로 몰려가는 상황이 이런 인구 감소 상황일수록 핵심지로 몰리는 상황을 비유할 수 있고 각자가 속한 지역에서 핵심지 뭐 각 도라면 광역시가 되겠고 수도권이라면 서울이 되겠고 서울 내에서도 뭐 강남이 되겠고 이런 식의 핵심지로의 쏠림 현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핵심지로의 접근은 점차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중장기 전망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다주택자는 비중을 좀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양도세가 부담이 되죠. 못 팔고 있는 분들이 다 많은데 향후 리스크를 봤을 때 첫 번째는 23년 이후 하락 가능성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조심스러웠지만 특정 후보의 대선 당선 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기한이 안 왔는데도 박탈할 가능성이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서 이제 안 팔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갑자기 박탈이 되면 보유세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못 견디시고 뱉어내야 될 가능성 그런 부분 무시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보유세는 어쨌든 당분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주택자는 사실은 세 가지 갈래가 있죠. 상급지를 갈아타냐 지금 사세로 버티냐 매도하냐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사실 늘 정답은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91년부터 95년 2009년부터 13년의 중장기 하락장을 봤더니 상급지 하락폭이 더 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보다 서울 내에서도 한강 이북보다 한강 이남이 하락폭이 더 컸거든요. 해당 기간 동안 하락장을 앞둔 상승장 막바지나 하락장 초기 때는 상급지를 갈아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상급지가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23년 전후를 고점이라고 보면 아직 여력은 좀 더 있지만 상승장이 막바지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면 상급지를 갈아타기는 말리지 않지만 정말 상급지를 갈아타기 위해서 정말 온갖 연끌을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버틴다는 건 사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선호하는 분들이 취할 방법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언젠간 이 고점을 다시 넘어설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팔고 무주택자로 있다가 다시 저점에서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는 분들은 제 전망대이 맞다면 2023년 전후에서 팔고 저점을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가 좋고요. 극단적인 사례지만 2008년에 음마 아파트가 13억이었거든요. 34평대가. 근데 2013년에 8억까지 떨어졌고 13억이라는 가격을 회복한 게 2016년이었어요. 2008년에 산 분은 13억에 산 분이 2016년에 원점을 회복한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2013년에 8억에 산 분은 3년 뒤에는 판 건 아니지만 5억의 시세 차익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결국은 16억을 넘어서 올라가고 있지만 무주택자분들은 뭐 더 간단한 두 갈래 이제 사냐 안 사냐 산다면 지금이 중장기적으로 비싸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왜냐하면 2014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횟수로 8년째 오른 거거든요. 비싸게 산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 안 사고 버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기회는 다시 온다는 게 제일 신조인데 그 기회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사시는 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또는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전월세 부담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문제 그런 거는 좀 견디실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